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원시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오랑우탄이나 이런 애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진짜 인류란 인간다워지는 특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거의 기어 다니다가 우리 개나 고양이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우리가 인간이 뚝 서죠. 자, 이렇게 우뚝 섭니다. 자, 우뚝 서면 두 다리로 이렇게 걷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직립보행이라고요. 우리가 딱 직선으로 섰다 이거죠. 그리고 보행, 걸어 다닙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손이 자유롭잖아. 얘가 이제 할 일이 없네요. 그쵸? 이 네 다리로 기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얘가 자꾸 뭘 해요? 뭘 할까요? 뭘 만들어요. 자꾸 이 손이 자유로우니까 자꾸 뭘 만들죠. 자,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두 손이 자유로우면서 도구를 만들고요. 막 이렇게 돌을 비비다가 이거 불이 나오네. 자, 불을 알게 되고요. 자, 새로운 물건들, 그런 도구들 자꾸 발명하면서 거기다가 인간들이 자꾸 똑똑해지는 거죠. 이제는 언어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똑똑해지면서 이 머리가 커집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커진다는 게 아니라 뇌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람이 고차원적이 되는 거죠. 죽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죽으면 뭐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은 왜 굳이 땅에 묻어줘요? 뭔가 이제 사후 세계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점점점 고차원적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이제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인데요. 우리 한국사에선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로 언급만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인류라고 하죠.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00만 년 전에 그래서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 이제 처음으로 섰다는 거죠. 인간처럼 딱 쓴 거야. 최초의 인류가 되는 거고요. 별명은 남방원숭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단계로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나오고 드디어 섰잖아요. 제가 단계가 있었죠. 딱 서니까 손을 갖고 이용하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능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로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점점점 이제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 불과 언어도 사용하고 이제 뭐 곧선 사람이란 뜻으로 에렉투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중기로 가면 이제 시체를 매장한다는 거죠. 시체를 묻어주는 거예요. 시체를 묻어주는 거 상당히 이제 사후 세계까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진다, 슬기롭다, 슬기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석기 후기에 가면 이제 현생 인류의 직접 조사. 지금 우리 인간들이랑 가장 닮은 꼴이 여기다 이거죠. 그나마 가장 닮은 꼴이 우리가 크로마뇽인이라고도 해요.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사피엔스가 슬기라는 뜻인데 호모 슬기. 그러니까 슬기가 두 번이야. 굉장히 슬기로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요 동굴에다 막 그림도 그려요. 벽화. 예술 활동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도 공부하기가 심심하면 막 책에다 낙서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림 하나 그리고 만화 그리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동굴 벽화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진화하게 되는 구석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얘기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를 얘기하실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선사시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처음에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역사 학습 목적이 있죠. 얼른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으시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걸 토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번 보실까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우리 형광펜만 보세요.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그 키워드를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기록의 역사는 주관적. 이렇게 우리 키워드 형광펜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가십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과 기록으로서의 역사 의미를 파악하셨고 두 번째 역사학습의 목적이 있죠. 이런 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사료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 사료가 맞는지 아닌지 사료 비판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교재 넘기시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왔죠. 세계사의 보편성과 우리만의 특수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세계사적 보편성, 민족의 특수성, 우리 특수성에는 춤과 효, 둘에게 향도, 이건 앞으로 배울, 우리는 굉장히 협동, 상부상조 좋아하니까요. 그런 조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우리가 전통의 기반 위에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개방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선사시대의 세계에서 아까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나온 것도 그냥 이건 한번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넘기세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셨죠? 넘기시고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실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건 또 교재에 있는 걸 안 하고 넘어가면 왜 대충 하나요?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뭐 토시 하나하나 저기 안 빼놓고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는 그런 강약 조절은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그거 파악하시고 자, 지금부터 다시 집중하시면서 가도록 하실게요. 지금부터는 외울 것도 제가 많이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우리나라 이제 역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생긴 것부터 갈까요? 우리는 백인, 흑인 아니죠?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그리고 이제 몽골 계통의 몽골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언어 쪽은 알타이어족이라고 해요. 이건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우리 무대가 어디야? 우리가 놀았던 무대는 바로 지금 우리 지도를 보실게요. 교재에도 있습니다. 지도 보면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한반도. 그리고 우리가 이 위쪽이 이제 만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만주와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어요. 우리의 근거진 거죠. 여기를 우리는 동방문화권, 동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문화권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는 동이문화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 문헌 자료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여기에는 뭐 맥족, 예맥족, 한족, 동이족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민족.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표현이 있지만 한족,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한자입니다. 중국도 한족이라고요.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죠. 우리 대한민국도 한족이고 중국도 한족 똑같은 애들이 아니고 중국은 우리가 한자 할 때는 요 한자를 쓰시죠. 이렇게 여기. 네, 그래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기 대한의 한자와 우리가 이 한자, 뭐 한문 할 때 그 한자 다르죠? 중국은 이 한족이고요. 우리는 요 한족입니다. 한자가 다르다는 거 다르다. 요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신석기부터 청동기 때 기틀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사람은 살았는데 전혀 우리 한국인의 느낌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람만 살았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정말 그 우리의 피가 느껴지고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 정말 한국 사람 다워지는 기틀이 형성된 건 신석기부터 이제 청동기로 가면서 기틀이 형성됐다. 그냥 사람만 살았던 건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가 굉장히 길어요. 구석기가 이제 70만 년 전인데 구석기 시대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구석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추워서 얼음으로 뒤덮이는 빙하기, 녹아요. 간빙이 또 얼어요. 빙하기 또 녹아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무려 4번의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빙하기가 있다가 녹았다가 또 빙하기가 있다가 녹았다가 빙하기가 있다가 녹았다가 빙하기가 4번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춥나요? 안 춥잖아요.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여기 마지막 빙기가 끝난 그 다음에 여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기가 다 구석기 얼마나 길었겠어. 그래서 이 구석기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후부터 이제 신석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마지막 간빙기에 살고 있다.
언젠가 나중에 또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다면 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한 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이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인다. 너무너무 추워서 얼음으로. 그러면 바닷물이 얼음으로 우리가 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고요. 차갑게 해서 반을 얼려버렸어요. 그럼 물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냐면은 이 반이 얼음 됐잖아요. 그러면 물은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닷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바닷물이 줄어드는 거죠.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때는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빙하기 때는 이렇게만 바다였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다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얼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간빙기로 들어가면서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점점점 다시 차오를 거 아니에요? 차오르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쓱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경계 일본은 막 섬나라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쭉 들어와서 오늘날의 경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빙기 때는요.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중국, 한반도, 일본, 타이완까지 모두가 붙어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쭉 들어오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또 지각 변동 이런 거 있으면서 오늘날 지형이 형성하게 됐더라. 네,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모양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간빙기에 살아가고 있더라. 빙하기는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구석기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무려 약 70만 년 전입니다. 너무 옛날이죠. 1만 년도 아니고 70만 년 전 너무너무 옛날이고요. 자, 그럼 거의 원시인이 있죠. 이 원시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자, 원시인들은 사냥하러 다니겠죠. 네,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다닙니다. 물고기도 잡고 뭐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해서 사냥, 채집, 수렵, 어로 생활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데 우리 동네에 사냥감이 안 보여요. 더 이상 사냥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 굶어 죽나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죠. 어디 또 다른 데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끊임없이 사냥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냥이나 이런 생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계속 이사다녀요. 왜요? 네, 사냥감을 먹을 것을 찾아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동하는데 자, 그러면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닙니다. 혼자 다니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백 명이 떼거지로 다니기에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무리지어서 다니는 무리 생활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무리 생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구석기에 우리 인류의 특징을 배우셨죠. 이미 두 다리로 섰고 불도 사용하고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과 언어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집을 거창하게 멋있게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이사할 건데 그쵸? 멋있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어요. 대충 짓습니다. 아니면 짓기도 귀찮아요. 그럼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밤에 춥잖아요. 비바람을 피해주긴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야생 그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 그늘 정도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제 강가 같은 데 주변에 살짝 대충 지은 막집 정도로 대충 살아요. 계속 이사하면서 대충 삽니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내 주먹으로 동물을 때려잡는 것보다는 무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이런 건 기억하셔야죠. 구석기 하면 뗀석기 이렇게요. 돌을 사용했어요. 돌을 사용했으니까 석기입니다. 석기 시대에. 그런데 어떤 돌이냐? 우리가 뗀돌 이게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으면 제가 예를 들면 높은 데에서 절벽 같은 데서 이 큰 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럼 산산조각이 나겠죠? 깨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깹니다. 깬 일부분. 그러면 큰 돌에서 떼어졌다.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떼었다. 다른 말로는 타제석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하죠. 보세요. 어떤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냐면 주먹도끼, 집게. 주먹도끼는요. 내 손에 싹 들어올 사이즈예요. 그래서 주먹
주먹 사이즈인데 그걸로 이제 사냥하고 다니는 거죠. 찍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긁게, 밀게, 승배 찌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뗀석기예요. 돌에서 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뗀석기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기술이 뗀석기 만드는 기술도 향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뗀석기를 다루는 이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 때, 중기 때, 후기 때 나온 뗀석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사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로 가시면요. 보통 구석기, 신석기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청동기 때부터 문자가 나오는 그런 세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 철기까지도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선사시대 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그 첫 단계인 구석기를 배우는 건데 근데 사실 구석기에서 우리가 뭘로 넘어가죠?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아주 살짝 과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만 얘기했지 사실은 이건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살짝 들어갔다 해서 중석기가 있습니다. 중석기. 그래서 이 중석기라고 하는 시대, 중간의 시대가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들어만 보실게요. 그러면 이때는 도구가 조금 자잘해져요. 그래서 잔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빙하시대에서 뭘로 넘어오죠? 신석기 때 날씨가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간댕기로 넘어오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생태계도 막 변하겠죠. 뭐 자라는 식물들, 동물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맘모스 같은 이제 거대한 그런 동물이 많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이제 작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고 빠르고 날쌔고 자 그럼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작고 빠르고 날쌘 애들 내가 달려가면 걔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도구에도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작고 빠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자잘자잘한 조금 작은 자잘자잘한 요런 이제 석기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조금 이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요. 이렇게 이음 도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어요. 나무나 이런 걸 이으는 거죠. 그럼 마치 뭐 같아요? 창 같죠. 이게 좀 크면은 창이 되고요. 조금 작으면 화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작고 빠른 애들 탁 던져서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음도구, 나무나 뼈를 이용해서 이음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승배찌르개, 가장 마지막 단계 구석기 후기에 나오는 도구로서 승배찌르개는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도 되지만 중석기에서도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승배라는 말 자체가 자루를 의미해요. 요 자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이나 창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로 우리는 그 과도기의 중석기, 잔석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그냥 외우세요. 이 자리, 쉬운 건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구석기는요, 사냥, 채집, 수료, 어로하고, 계속 끊임없이 먹을 걸 사서 이동하는데, 이게 막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무리지어 다닙니다. 우리 가족 정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 집 지어야 막집 동굴, 그렇게 산다는 거. 도구가 뗀석기라는 거. 큰 돌에서 떼어졌다, 뗀석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